그는 떠났고 나는 다시 시작했다. 당신이 떠난 지 3년. 오늘 당신 앞에 섰을 때 난 당당했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날 통장엔 마이너스 3천만 원이 찍혀 있었어요. 중학생 딸 하나, 전업주부 경력 15년, 재취업은 불가능해 보였죠. 하지만 지금 제 명함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대표이사 김수연. 그리고 오늘 그 남자가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구직자로요. 결혼 15년 차 믿음이 무너진 날. 결혼 15년 차 저는 45살 전업주부였습니다. 남편 태주는 47살 중견 건설회사 이사였어요. 중학교 2학년 딸 하나를 키우며 평범하게 살았죠. 아파트 대출금을 빼면 재산이라곤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적어도 그날 전까지는요. 3년 전 11월의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거실 소파에 앉더니 말했어요. 수연아, 할 말이 있어.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회사 여자랑 관계가 있었어. 뭐? 2년 됐어. 미안해.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년? 2년 동안 모르고 살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야.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 여자가 임신했어. 5개월 됐대. 손발이 얼어붙었습니다. 임신? 5개월? 그래서 어쩔 건데? 나 이혼하고 싶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애는 어떡하고? 민지는 내가 키우면 안 될까? 양육비는 줄게.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제가 소리쳤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남편에게 고함을 질렀어요. 15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렇게 쉽게 끝낼 수 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는 이미 마음이 떠났어. 마음이 떠났다고. 그럼 나는? 민지는? 양육비는 매달 100만 원씩 줄게. 그리고 집은 내 명의로 할게. 남편은 이미 다 계획한 듯 했습니다. 내일 짐 싸서 나갈게. 이혼 서류는 우편으로 보낼 테니까. 잠깐만. 붙잡으려 했지만 남편은 침실로 들어가 캐리어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안 돼. 가지 마.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손을 뿌리쳤죠. 이미 결정했어. 다시 생각할 수 없어. 그렇게 남편은 집을 나갔습니다. 15년 결혼 생활이 단 1시간 만에 끝났어요. 남편의 외도 고백과 일방적 이탈. 남편이 떠난 후 며칠간 울기만 했습니다. 엄마 아빠 어디 갔어? 딸 민지가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빠, 출장 가셨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이혼 서류가 등기로 왔어요. 협의 이혼 신청서, 재산분할 합의서, 양육권 포기 각서. 모든 서류에 남편의 도장이 이미 찍혀 있었죠. 재산분할 아파트는 아내 김수연 명의로 이전. 단 대출금 1억 5천만 원은 아내가 승계. 양육비 매월 100만 원씩 지급. 단 재혼 시 50만 원으로 조정. 위자료 없음. 위자료도 없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는데 위자료가 없다니.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이 조건이 맞나요? 위자료도 없고. 부인, 남편분이 재산이 거의 없으면 받을 게 없습니다. 아파트도 대출이 많고요. 그럼 전 어떻게 살아요? 일단 양육비라도 받으시고 취업하셔야죠. 전 15년 동안 일을 안 했는데요.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아이 키우려면 일하셔야죠.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민지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엄마, 나 배고파. 응. 엄마가 뭐 해줄게.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거의 비어 있었어요. 마트도 못 갔었거든요. 나갈 기력이 없었으니까. 엄마 아빠 진짜 출장 간 거야? 응? 친구가 그러는데 우리 아빠 다른 여자랑 본 것 같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친구가 잘못 본 거야. 엄마 울었어? 눈이 빨개.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민지야, 앉아봐. 엄마가 할 말이 있어. 그날 딸에게 진실을 말했습니다.
아빠가 다른 여자를 만나서 집을 나갔다고, 이제 우리 둘이서 살아야 한다고. 민지는 울지 않았어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죠. 엄마, 우리 어떻게 살아? 엄마가 일 구할게. 걱정 마. 하지만 속으로는 막막했습니다. 45살, 전업주부 경력 15년. 누가 저를 뽑아줄까요? 전업주부였던 아내의 현실 붕괴. 다음 날부터 구직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어요. 김수연 45세, 여 학력 대졸, 경력 없음. 경력란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결혼 전 2년 정도 회사를 다녔지만 그게 벌써 17년 전 일이었죠. 면접 요청이 몇 개 왔습니다. 식당 서빙, 청소, 마트 계산원. 모두 최저시급에 가까운 일들이었어요. 첫 번째 면접은 동네 식당이었습니다. 경력이 없으시네요? 네. 그동안 육아를 했어요. 나이가 좀 있으신데. 체력은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급여는 시급 9,620원이고요. 주 6일 하루 8시간입니다. 계산해 봤어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였죠. 대출 이자 50만 원, 관리비 20만 원, 통신비 10만 원, 딸 학원비 40만 원. 남는 게 없었어요. 일단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아, 그러세요. 근데 지원자가 많아서 빨리 결정 안 하시면.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제 현실이었어요. 45살에 최저시급 받으며 하루 8시간 일해도 생활비도 안 나오는 현실. 집에 들어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이 양육비를 보냈더군요. 100만 원.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더 큰 문제는 빚이었습니다. 빈집에 남은 빚과 아이. 한 달 후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대출 이자 연체되셨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곧 입금할게요. 이번 달만 세 번째 연체이신데 연체가 계속되면 신용등급이. 알겠습니다. 이번 주 안에 꼭 넣을게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파트 대출 이자가 한 달에 50만 원이었어요. 남편이 양육비 100만 원을 보내주지만 생활비에 다 쓰고 나면 이자도 못 낼 지경이었죠.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카드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고객님, 김태준 씨 공동명의 카드 대금이 연체됐는데요. 뭐라고요? 전 그 카드 안 써요.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서 연대 책임이십니다. 얼마인데요? 1,500만 원입니다. 네. 남편이 만든 빚이었습니다. 이혼하기 전에 카드를 긁어댄 거죠. 전 몰랐어요. 남편이 만든 빚이에요. 그래도 공동명의이시면 같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이혼했다고요? 이혼하셨으면 명예 분리 신청을 하셨어야죠. 지금은 연대 책임입니다.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낯선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아, 태준 씨 핸드폰인데. 잠깐만요. 남편이 바뀌었습니다. 왜? 카드값 1,500만 원이 뭐야? 공동명의라서 나한테 독촉 오는데. 아, 그거. 미안. 내가 정리할게. 언제? 당장 갚아. 지금은 돈이 없어. 조금만 기다려. 기다리라고? 연체되면 내 신용등급 떨어진다고. 알았어, 알았어. 다음 달에 줄게. 하지만 다음 달이 되어도 돈은 안 들어왔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결국 제가 갚아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했죠. 친정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얼마? 1,500만 원. 뭐? 그게 무슨 돈이야? 카드값인데. 태준이가 만든 빚이야. 그 자식이. 이혼했으면 자기 빚은 자기가 갚아야지. 공동명의라 어쩔 수 없어. 엄마 제발. 수연아 미안한데 엄마도 돈이 없어. 내 오빠 사업 믿으면서 다 써버렸어. 결국 대출을 받았습니다. 신용대출 1,500만 원, 이자율 연 15%. 한 달 이자만 18만 원이었어요. 빚이 빚을 낳는 악순환이었죠. 눈물 속에서 다시 꺼낸 오래된 꿈.
어느 날 밤 딸이 자고 난 후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통장 잔액 23만 원, 카드 대금 80만 원, 다음 주 대출 이자 68만 원.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그냥 울었어요. 이렇게는 못 살겠다. 뭔가 바꿔야 했습니다. 책장을 뒤지다가 오래된 노트를 발견했어요. 대학 시절 적어둔 꿈 노트였습니다. 30살이 되면 내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 핸드메이드 액세서리 브랜드. 대학 때 디자인을 전공했었어요. 졸업 후 액세서리 회사에 2년 다녔지만 결혼하면서 그만뒀죠. 그때는 나중에 다시 하지 뭐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15년이 지나 45살이 됐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40대 창업, 소자본 창업, 핸드메이드 사업. 성공 사례도 있었어요. 40대에 시작해서 성공한 사람들. 나도 할 수 있을까? 다음 날 창고를 뒤졌습니다. 결혼 전 만들었던 액세서리들이 상자에 담겨 있었어요. 귀걸이, 목걸이, 팔찌. 먼지를 털어내니 아직도 예쁘더군요. 엄마, 이거 뭐야? 민지가 신기하게 쳐다봤어요. 엄마가 옛날에 만든 거야. 우와, 예쁘다. 엄마 이런 거 만들 줄 알았어? 응. 엄마 전공이 디자인이었어. 그럼 이거 팔면 되잖아. 딸의 말에 용기가 났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늦깎이 도전과 첫 실패의 밤. 처음엔 인터넷 쇼핑몰을 열었습니다. 무료 플랫폼이었어요. 돈이 없었으니까요. 오래된 재료들을 꺼내 밤새 액세서리를 만들었습니다. 귀걸이 10개, 목걸이 5개, 팔찌 7개. 사진을 찍어 올렸어요. 김수연의 핸드메이드 액세서리. 설명도 정성껏 썼습니다. 하나하나 손으로 직접 만든 작품입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액세서리를 만나보세요. 가격은 최대한 낮게 책정했어요. 귀걸이 1만 5천 원, 목걸이 2만 원. 일주일을 기다렸지만 주문이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조회수도 고작 27회. 왜 아무도 안 사지? 다른 쇼핑몰을 둘러봤어요. 비슷한 액세서리가 5천 원, 8천 원에 팔리고 있었습니다. 중국산 대량 생산 제품들이었죠. 내 제품은 핸드메이드인데. 하지만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가격이 쌀수록 좋았죠. 한 달이 지났지만 판매는 영건이었습니다. 재료비만 30만 원 들어갔는데 하나도 못 팔았어요. 엄마 안 팔려? 응. 생각보다 어렵네. 엄마 포기하지 마. 나는 엄마가 만든 거 진짜 예쁜 것 같아. 딸의 응원에 다시 마음을 잡았습니다. 방법을 바꿔야 해. SNS를 시작했습니다.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고 제작 과정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진주 귀걸이를 만들어 봤어요. 하나하나 손으로 엮었답니다. 사진과 함께 스토리를 올렸죠. 조금씩 팔로워가 늘었습니다. 10명, 50명, 100명. 그리고 한 달 후 첫 주문이 들어왔어요. 진주 귀걸이 하나 주문할게요. 너무 예뻐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첫 판매였어요. 정성껏 포장해서 보냈습니다. 손편지도 함께요.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김수연 올림. 며칠 후 리뷰가 달렸습니다. 실물이 더 예뻐요. 손편지도 감동이에요. 재구매할게요.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시작이었어요. 예상치 못한 작은 성공. 그 리뷰 이후로 주문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10개, 20개, 50개. 6개월 후엔 월 매출 200만 원을 넘겼어요.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제게는 큰 의미였죠. 내 힘으로 번 돈이다. 고객들의 리뷰가 쌓였습니다. 정말 예뻐요.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손편지 받고 울었어요. 정성이 느껴져요. 다른 곳과는 달라요. 특별해요. 리뷰를 읽을 때마다 힘이 났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월 매출 500만 원을 달성했어요. 재료비와 택배비를 빼면 순수익이 300만 원 정도 남았죠. 양육비 100만 원까지 합치면 400만 원. 드디어 빚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대출 이자도 제때 낼 수 있었고요. 더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한 백화점 바이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신세계백화점 액세서리 파트 바이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스타그램에서 작품 봤는데요. 정말 독특하더라고요. 혹시 백화점 입점에 관심 있으세요? 진짜요? 네. 한번 만나서 얘기해 볼까요? 꿈만 같았습니다. 미팅을 했고 조건을 협의했어요. 수수료는 30%이고요. 최소 물량은 월 100개입니다. 100개요? 가능하세요? 해보겠습니다. 도전이었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2년 차가 되었을 때 백화점 입점이 확정됐습니다. 매출은 월 1,500만 원으로 뛰었어요. 혼자서는 감당이 안 돼서 직원을 뽑았죠. 작은 사무실도 얻었습니다. 김수연 스튜디오. 간판을 달던 날 울었어요. 3년 전 남편이 떠나고 빚만 남았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다시 마주친 남편 달라진 위치. 3년 후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사무실에서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직원이 들어왔어요. 대표님 면접 보러 오신 분이 계신데요. 아, 오늘 면접이었지. 들어오시라고 해. 마케팅 직원을 뽑으려고 공고를 냈었거든요.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순간 얼어붙었어요. 전 남편 김태준이었습니다. 수연아, 뭐하러 왔어요? 나, 여기 면접 보러 왔어. 믿을 수 없었습니다. 면접? 응. 마케팅 직원 모집 공고 보고 이력서를 내밀었어요. 받아들고 확인했습니다. 김태준 49세, 경력 건설회사 20년 현재 무직. 무직이라고? 회사에서 잘렸어. 구조조정으로. 그래서 여기 지원한 거야? 응. 급여가 괜찮아 보여서. 한심했습니다. 자기가 버린 아내 회사에 취직하러 온 거죠. 나 몰랐어. 여기 내 회사인 줄. 그래서? 취소할게. 미안. 일어서려는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앉아요. 면접 봅시다. 뭐? 공정하게 면접 보고 결정하죠. 남편이 당황한 표정으로 앉았어요. 경력 사항을 말씀해 보세요. 건설회사에서 20년 근무했고 마케팅 팀장까지 했어. 왜 그만뒀죠? 구조 조정이요. 다른 이유는 없나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도 있었어요. 어떤 문제죠? 재혼한 아내랑 이혼했어요. 얼마나 결혼 생활했는데요? 2년. 그 전 결혼은요? 15년. 왜 이혼했죠? 제가 잘못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 회사 급여가 얼마인지 아세요? 공고에 300만 원이라고 써 있던데요. 네. 300만 원이에요. 괜찮으세요? 예전엔 800만 원 받았지만 지금은 선택지가 없어요. 양육비는 어떻게 됐어요? 못 주고 있어요. 돈이 없어서. 전 부인한테 연락은 하세요? 가끔. 딸은요? 만나고 싶은데 연락이 안 돼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김태준 씨. 응? 면접 결과는 일주일 후에 연락드릴게요. 수연아 하나. 나가보세요. 남편이 일어섰습니다. 문 앞에서 돌아보더니 말했어요. 수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요. 이미 늦었어요. 남편이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이제 난 당신 없이도 괜찮아. 그날 밤 딸 민지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오늘 무슨 일 있었어? 표정이 이상해. 아빠 봤어. 아빠? 어디서? 회사에. 면접 보러 왔더라. 진짜? 아빠가? 응. 그래서?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할지. 민지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엄마 마음대로 해. 난 엄마 편이야. 고마워, 민지야. 근데 엄마, 난 아빠 안 만나고 싶어. 왜? 아빠는 우리 버렸잖아. 그때 엄마 우는 거 다 봤어. 나도 울었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잘 살잖아. 아빠 없어도 괜찮아.
그렇지? 응. 엄마가 멋있어. 나 엄마 자랑스러워. 눈물이 났습니다. 일주일 후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나 수연이야. 수연아, 면접 결과 나왔어. 응. 불합격이야. 그렇구나. 근데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어. 뭔데? 당신이 떠난 지 3년. 그동안 난 정말 힘들었어. 미안해. 빚 갚느라, 아이 키우느라, 사업 시작하느라.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어. 알아. 정말 미안해. 근데 알아? 이제는 괜찮아. 뭐? 이제 난 당신 없이도 괜찮아. 아니, 당신 없는 게 더 나아. 남편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당신이 날 버렸을 때 난 무너질 줄 알았어. 근데 무너지지 않았어. 수연아. 오히려 일어섰지. 혼자 힘으로. 알아. 그래서 고마워. 뭐? 당신이 떠나줘서 고마워. 덕분에 내가 누군지 알게 됐거든. 침묵이 흘렀습니다. 양육비는 안 보내도 돼. 우린 알아서 잘 살 거야. 수연아, 하나. 그리고 민지 만나고 싶으면 민지가 원할 때 연락할게. 강요는 안 할 거야. 알았어. 잘 살아, 태준 씨. 이제 우린 남이니까.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후련했어요. 드디어 완전히 놓아준 기분이었습니다. 6개월 후 사업은 더 성장했습니다. 직원은 5명으로 늘었고 백화점 3곳에 입점했어요. 연 매출 3억을 넘겼죠. 어느 날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행복해? 응. 정말 행복해. 나도. 엄마랑 둘이 사는 게 좋아. 그치? 엄마, 나 커서 엄마처럼 살고 싶어. 엄마처럼? 응.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날 깨달았어요. 누군가 떠났다고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오히려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걸. 그는 떠났고 나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난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행복합니다.